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 라이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소소하게 스몰 토크로다가 주식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난 이런 거 사 모은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 그 삼성전자를 매수한 게 7만 원, 6만 원, 뭐 8만 원 요 사이에서 그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진짜 갈 줄 알았어. 그랬는데 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 4만 원 막 이렇게 떨어졌죠. 4만 원대로. 그래서 어떡하나요 막 했는데 저는 계속 사모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잘 알지. 근데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 막 내 유튜브 댓글에도 그런 게 달리는 거야. 내가 영상을 올리면 한국장 왜 안 오? 경쟁력도 없는데 미국장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환율도 막 오르고 그 윤석열 대통령일 당시에 환율도 막 오르고 그 엔비디아도 오르고 그러니까 양빵으로 먹는 거지. 환율로도 먹고 엔비디아로도 먹고 구글로도 먹고 막 그 미국 주식이 막 날라갔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냥 물고 늘어졌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가 하이닉스 주식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못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뽀모를 한번 느끼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장 탈출은 지능순 막 이제 이러면서 미국장을 탈출하고 미국 주식 막 안 하고 한국 주식 삼성전자 가자 막 외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란 미국 그 전쟁이 터진 거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안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좀 느꼈어요. 아, 이게 멈출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자기 주식 투자한다든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스님이 객장에 나타나면 그 주식을 팔라고. 스님이 객장에 나타나면 거기가 꼭지점이다. 주변에서 막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노인, 어린아이, 신생아 할 거 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삼성전자 가즈아, 하이닉스 가즈아 막 외치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 나는 그게 완전 고점이라고 보진 않았고 저기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난 고점이라고 판독을 했다니까. 아, 제가 4만 원부터 삼성전자를 사 모았습니다. 3만 원부터 사 모았습니다. 회사 취업하고 시작하자마자부터 이제 사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나의 수익률이 얼마나 이제 이런 이야기. 그 엔비디아 그 고점 판독기도 거기서 나타났어요. 배터리 고점 판독기도 거기서 나타났고. 그래서 이 고점 판독기가 저는 그런 거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때 이건 고점이다라는 신호를 보는데 고점에 가까웠다라는 신호는 느꼈지. 근데 내가 그게 진짜 고점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팔진 않고 개볐어요. 적당하게 팔면서 적당하게 안전마진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저렴하게 굴러다니고 있는 주식 안 오른 주식들을 조금 사 모으기는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1, 20% 정도 팔고 한 80% 정도는 때려 맞은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나의 평균 단가는 4만 원, 5만 원대니까 지금 완전 안전하지. 그래가지고 아직도 뭐 100%대 수익권이고 이제 이러는데 그 저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주식 투자를 되게 안 좋을 때 입문을 했어요. 2017, 2018 그때 내가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그 미중 무역 분쟁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으로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칼 없는 그 전쟁을 벌이는 거야. 무역으로다가 얘네랑 우리랑 막 냉전하고 그래서 냉전 시대가 열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편 내 편 확실하게 갈라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고서 이제 조금 삼성전자 6만 원 올라갈라 치니까 갑자기 코로나 터졌잖아. 내가 3만 원, 4만 원대 주식을 샀는데 삼성전자를 근데 6만 2,500원인가 거기까지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만 원 초반에 내가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해. 그러고 나서 왕창 떨어졌지. 왕창 떨어졌어. 그러고 나서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 코로나 터지고 또 윤석열 계엄령 있었고 뭐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 좋다. 국내 어떤 경기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못 올라간 게 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예. 근데 내가 그 코로나 때 되게 경솔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경솔했었냐면은 코로나 때 야 빠진다. 지금 사야 돼. 지금 용기를 내야 된다 하면서 그 하락의 초반에 주식을 되게 많이 샀단 말이야. 응? 2000 초반부터 1800 정도까지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러다가 진짜 바닥이죠. 진 바닥이 나왔을 때는 나도 무섭더라고. 그래가지고 손절친 종목도 있었어 그때. 그래서 나는 그때 확실하게 학습을 했지. 정확하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지금은 좀 구분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떤 때냐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인간 지표를 또 본 게 뭐가 있냐면 지금이 기회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더라니까. 와, 지금 기회야. 이건 반등의 시작이야. 이러면서 주식을 사더라고. 지금 뭐 핫한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아직 바닥이 안 왔구나. 주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아직 공포가 안 왔기 때문에 저기서 용기를 내 가지고 뭐 주식들을 사고 어떤 지표, 그 지수 레버리지 막 이런 것들을 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아직 바닥이 안 왔고 처절한 바닥. 그러니까 막 요동을 치겠지. 지랄 연병 나겠지. 내가 그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지랄 연병이 나가지고 아무도 주식 얘기를 안 해야 돼. 아무도 주식 얘기를 안 하고 주식을 이제 자기가 손실 본 거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그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하는 그 지경에 이르러야지 그때 진바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진바닥이 언제냐? 나도 알 수가 없지. 그 진바닥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진바닥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냐? 결국에 주식이 다시 튀어 오를 텐데. 그러니까 그거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간 분할해서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눠서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그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내가 뭐 내일 당장 오를 거야 이러면서 내가 주식에 몰빵 쳤어? 그게 데드캣 바운스였을지 어떻게 알아? 푹 떨어졌다 푹 올라. 와, 대박이다. 이거 앞으로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럴 수가 있는데 전쟁이 끝나도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주식이 생각보다. 이게 결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지수를 올려준 거기 때문에 이 데드캣 바운스가 이렇게 튕겨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빌빌빌빌 거리다가 그러다가 지금 가격 이상으로 올려줄 것 같은데 근데 저의 생각은 어떠냐면 결국엔 이것도 피크아웃이라든지 공장 증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다라니까. 그래가지고 그 어떤 그 재무제표를 개박살내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제가 현대모비스 예전에 투자할 때 같은 경우도 지금은 현대모비스가 없습니다. 일부러 대주주가 그 오너가 현대모비스 주가를 박살내기 위해서 막 유보금을 쌓아놓는다든지 막 어디에다가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뭐 또는 그 희망퇴직을 받아가지고 퇴직금을 몰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회사 재무제표를 개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는 주식이 올라야 되고 가야 되는데 재무제표가 박살나가지고 영업이익이 병신됐는데 그거 어떻게 올라가겠어 주식이. 당연히 그러면 안 올라가지. 그러니까 주가를 찍어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의도가 됐든 의도가 되지 않았든. 근데 삼성전자 정도 막 그렇게 큰 회사를 가지고서 그렇게 조작을 하다가는 저기 뭐 이재용 감옥 간 거 봤잖아요. 삼성물산 주식 가지고 그 조작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다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재물을 좀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있다라는 거야. 근데 굳이 망가뜨릴 이유는 없고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공장을 공격적으로 증설해 가지고 캐파를 늘려줄 것 같아. 그러면 캐파를 늘리면은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식이 안 올라가겠지. 또는 빌빌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이 또 나와요. 그럼 이게 줄줄줄줄 흐른다니까. 어떻게 될지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주식은 뭐다?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꾸준히 사고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사지 이걸 가지고 나 몰빵이다 치면서 막 어디서 신용대출 받고 달러빚을 지고 막 자동차 담보로 걸고 막 집 담보 걸고 해가지고 주식 사고 난 이런 행위를 하질 않는다. 왜냐하면 멘탈 유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멘탈을 관리해 가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사고 싶었었는데 못 샀던 주식 있죠. 예를 들어 뭐 화장품 주식 이런 거 있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이란 여자들이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 그리고 독재자가 물러갔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독재자가 물러갔으니까 히잡을 벗고 화장을 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근데 이거 좋은 생각 아니야? 히잡을 벗고 화장을 하게 되면은 화장품 주식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 있고 그리고 배당을 굉장히 잘 주는 주식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배당이 아주 단단한 그런 주식들을 조금 지금 정도에서는 리즈너블한 가격에서는 사모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 4에서 한 8% 정도 배당을 주는 주식들 네이버에서 그 필터링이 가능해요. 네이버 증권에서 필터링 한 다음에 여기 돈을 꾸준하게 벌면서 뭐 예를 들어
그런 회사들 있잖아. 뭐 추심회사라든지 신용평가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그 이익은 꾸준한데 거기서 뭐 기름을 써가지고 뭐 발전기를 돌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떨어지는 건 뭐예요? 결국에 원가 상승이라니까. 그래가지고 뭐 물류비라든지 막 이런 게 오르니까 원가가 상승하고 원가가 상승하니까 영업이익이 망가지고 이제 이러는 건데, 추심회사라든지 뭐 신용평가사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회사가 무슨 어디 연료비가 드냐, 어디 원가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배당금이 좀 잘 나오고 뭐 이런 회사들 그냥 안 팔기 전략으로다가 그냥 재산이다 생각하고 하나하나 모아가는 전략,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모멘텀을 받을 만한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조금 더 떨어지면은 조금은 사볼만 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고 언제부터 올라갈지 모르고 이게 장기화돼 가지고 1년 2년 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엄청나게 큰 피해를 봤잖아. 왜 뭐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베트남이 뭘 그렇게 개겨가지고 미국하고 그렇게 미국의 어떤 그런 치명타를 입혔겠냐고. 응?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생각해봐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잽이나 돼? 안 되잖아. 근데 러시아에 엄청난 치명타를 입혔다는 거야. 장기화로 그 전쟁을 이끌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방위비가 1조가 넘게 들어간다며, 그 미사일 쏘고 그런 게.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지형이 많이 변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약해진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이 뭐 약소국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당연히 미국은 그 패권은 그대로 있겠지만 어떤 조금의 흔들림이라든지 세계 경제가 조금 이렇게 휘청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안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결국에는 주식은 뭐다? 대응의 영역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잘 생각해보고, 저는 일단은 발은 빼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같이 맞자 이거지. 피를 같이 흘리자 이거지. 피를 같이 흘리지만은 나는 이렇게 조금만 다치는 거야. 그러면서 꾸준하게 주식을 조금 사 모으는 전략으로 지금은 사 모을 때다. 팔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꾸준하게 좀 사 모을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저는 주식 투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또 좋은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